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전력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장이 참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장중한 때 1900포인트 리탈하기도 했습니다만 종가 무렵에는 1920선에서 마감한 거는 사실 불안하지만 그나마 좀 안심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오늘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한 2,400억, 코스닥에서 한 300억 정도 팔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판 금액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매수해준 종목은 상승 탄력이 좋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5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한국전력, 삼성테크인, 시그네틱스, 농우바이오, KT뮤직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사실 장 중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했었는데 조금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매도가 같고요. 기간이 좀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삼성테크인이나 시그네틱스는 사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우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최근에 계속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버콜을 동시에 받는 종목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사실은 외국인 조금 샀습니다만 전체적인 올 상승 트렌드의 큰 힘은 사실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어떤 그 산 섹터 자체가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이쪽 방어주 섹터에 많은 매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그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그 1,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연초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인 적자폭 축소라든지 상반기 회복 가능 기능성을 좀 가져갔지 않나 보겠고요. 사실은 주가가 최근 2월 초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조정을 보이다가 바닥권에서 잠깐 시장이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서 방어주로 매기가 몰리면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 한 4% 이상의 반등이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차트를 보면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 수급이 최근 4일 동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양봉, 그리고 오늘은 약간은 제가 그어봤습니다만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하락 트렌드 라인을 조금 돌리는 그런 흐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원 전후한 가격에서의 단계 저점을 형성했지 않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추시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가느냐. 글쎄요, 계속 가고 안 가고는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갈 것 같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오늘 위치가 파란색에 위치하고 있는 31,700원 정도의 저항을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지 않겠습니까? 한전 같은 종목들은 좀 여유있게 매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매수 가능 가격대는 한 3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수준에서 추격해도 이미 올라갈 수 있는 목표 가격이 조금 낮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한 31,000원 전후에서 약간 돌아서고 있는 한국전력에 조금 베팅한다 생각하시면 한국전력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은 조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주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도 통신주 쪽으로 쏠리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나 오늘 기관들이 사실은 장을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기관들이 순매수한 업종을 보니까 IT, 전기가스, 통신업종에 가장 집중적인 매수를 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조금 그쪽에서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관이 순매수한 5종목을 살펴드리면 대표적인 통신사죠. KT, CJ헬로비전, 스카이라이프, 리온쿠첸, 파인디지털이 있는 것 같습니다. CJ헬로비전이나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기관 수급 종목에서 언급되는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리온쿠첸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겁니다. 밥솥 만드는 회사죠. 근데 최근 이제 중국에 조금 밥솥 계속 수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개별주입니다만은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KT 오늘 통신주 반등이니까 전반적으로 통신주였던 매기세는 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파인디지털입니다. 파인디지털 참 작년부터 많이 대박난 종목입니다. 사실 원래 내비게이션 시장에서는 한 2위 정도 하다가 최근에 지난해부터 어떤 파인디지털의 상승 드라이버는 바로 블랙박스였습니다. 촬영용 블랙박스였던 점유율 자체를 계속 키워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의 주가까지 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제 10,000원대도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사실 택시라든지 자가용 이렇게 타보면 촬영용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화됐고 그 자체가 교통사고였던 사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사고 발생했을 때 일단 합의 과정에서 상당히 큰 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의지, 개인적으로도 차량용 블랙박스는 계속적으로 커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잘 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요. 오늘 양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9%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대량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요. 아마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 같은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근 한 달 정도에 원래 3월 14일 날 한 달 전에 만 원대를 형성했다가 한 최근에 조금 쉬어갔습니다. 쉬어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수가 상승 탄력을 열어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월봉 잠깐 보시면 지금 이쁘게 올라오는 월봉이라고 그러죠. 사실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만 원에 대한 저항은 잠깐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실적을 바탕으로 돌아간다면 파인디지털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한 전략은 아마 여기서 바로 11,000원 잠깐 넘어가면 단계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어떤 평균 가격 허리 라인을 할 수 있는 1,500원 정도를 약간 보수적 매수 가격으로 잡으시면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신고가 답보를 보인 다섯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 좋은 회사들입니다. 대부분 좋은 회사들이 신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특징이라 그러면 공통분모가 조금 오래된 회사들이 좀 많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인데요. 오리온, 대한제분, NHN, KMW 다우기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어느새 이제 120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대한제분은 밀가루죠. 밀가루인데 어제 오늘 강력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NHN도 오늘 이제 뭐 30만 원 돌파했고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9,000원까지 왔는데 참 다우기술은 많은 계열사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계열사, 많은 자식들이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모기업이 할 수 있는 다우기술의 주가도 공행진을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KMW입니다. 제가 그 KMW도 많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KMW가 오늘도 신고가인데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어떤 IT 소프트웨어에 불고 있는 작은 흐름이와 아닌 흐름은 바로 통신 장비 종목들이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사실 커져가는 스마트폰의 시장, 통신 시장만큼이나 LT 장비 주한 매기세가 좀 많이 몰린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KMW는 주 매출처가 북미 쪽을 공략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스프린턴사와 어떤 제휴를 갖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즉 LT가 계속 커질수록 중계기라든지 망을 만드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종의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OPM이라 그럽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비싸 보이지만은 저는 비싼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은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19,500원 이제 2만 원 고지가 눈앞에 왔는데요. 정말 일봉 좀 길게 보시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지난해 10월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 일봉에서 좀 표현이 되고요. 월봉에서 본다 그래도 아까 파인디지털과 마찬가지죠.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 장비주 KMW는 역시나 실적이 바탕이 된다는 걸 포커스 맞추시고 투자 전략은 이런 거는 좀 이 종목은 좀 간단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약간 긴 호흡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빨간선 21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바로 21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추격 매수가 약간 두려우신 분이라면 밑에서 올라오는 21선과 맞춰질 때 1차 분할 매수하시고 실제적으로 시세가 분출할 때 한번 청산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10,000원, 20,000원이 이제 눈앞에 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하면 또 밀리겠죠. 그럴 가능성 생각하시고요. 한 18,000원, 18,000원이나 18,500원 라인 정도에서 1차 재매수 가능 타임이 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바일 메신저 라인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인기를 끌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등에 업고 5년 6개월 만에 30만 원대 주가를 탈환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셈인데요. NHN은 국내 성장이 정체하면서 그간 꾸준히 해외 진출을 모색해왔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라인이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카카오톡보다 국내 가입자는 적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상헌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라인의 가입자 수가 현재 1억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2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모바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어 분기를 거듭할수록 매출 상승으로 인한 기업 가치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NHN이 가장 큰 수혜주인 것 같습니다. 전망도 좋다고 하니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매수해도 좋은 것인지 관련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아마 시장은 좀 흔들렸습니다만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NHN, 라인의 줄을 선 NHN이 30만 원, 5년 만에 30만 원 주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 NHN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서 그렇지 만약에 코스닥에 그대로 대장주로 있었다면 사실 올 코스닥 지수는 제 욕심입니다만은 500 한참 많이 올라갔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많이 자아낼 겁니다. 나는 카카오톡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전략 자체가 틀렸었습니다. NHN은 실제적으로 이미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시장을 잡고 있을 때 라인을 공동 출시하면서 모든 포커스를 재편 일본을 선두로 한 해외 시장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IT 강국 일본 쪽을 먼저 공략을 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숨은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IT 이렇게 만드는 거, 제조는 상당히 잘하는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측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IT의 습성 자체가 이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보다는 해외 쪽에서 잘 만드는 것을 그대로 좀 이용하게 놔두는 영향이 있다고 그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 쪽에서 실제적으로 일본도 충분히 자체 메신저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시아권에서 특히 한국에서 잘 나가는 카카오톡이나 라인이 일본에서 커질 수 있는 것을 열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NHN의 라인 자체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수가 1억 4천만 명까지 넘어갔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라인의 어떤 효과 자체가 지금의 오늘의 NHN의 주가 30만 원 돌파를 만들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요. 사실 당장 NHN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면으로 가면 NHN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지금 IT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카카오톡에서 먼저 시작한 바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카카오톡도 같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이 플랫폼 사업으로 돈을 번 거지 카카오톡으로 돈을 번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플랫폼, 즉 밥상을 차려놨더니 많은 게임사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NHN의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털 사이트들이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수혜주 관점에서는 좀 간단해요. NHN이나 카카오톡은 당연히 수혜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물론 카카오톡은 비상장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많이 노출된 대로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장 간단히 말해서 게임사들의 어떤 주가는 좀 긍정질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NHN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향후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좀 해봤는데요. 이 이슈 스나이퍼의 종목을 좀 거론한다는 게 그만큼 이 이슈 자체가 좀 저는 크지 않나 보겠습니다. 약간 주봉 기준인데요. 한 5년 만에 30만 원 돌파했다 그러는데 흐름만 놓고 보면 최근에 한 26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오늘 30만 원이라는 더를 돌파했습니다만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신고가를 돌아가게 되면 한 10% 정도의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NHN은 시가총액 14조 원 정도의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한 54.98%에서 멈춰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NHN의 30만 원을 돌파하는 데 견인했다고 생각하신다면 NHN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기관의 수급도는 계속 보시고요. 이미 30만 원 잠깐 돌파했습니다만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NHN이 저렇게 커져간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바이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슈 스나이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인이 메신저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어서 관련 수혜주 역시 기대가 넘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 게임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전략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좀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900선 쌍바닥 믿어볼까요? 사실 오전 때 1900포인트를 이탈하길래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장중에 보였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고 있었고 기관의 매수 금액 자체도 사실 1,000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즉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만으로 장을 이렇게 당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그래도 보란듯이 1900선 쌍바닥에서 1920선까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은 뭐 아침부터 셀트리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550선을 굳건히 지켜주면서 오늘도 돌격층층 상승을 했지 않나 보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 사실 약간 불안한 것이 지금의 지수라 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그림 밑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난번 4월 중순에 1900포인트 갔을 때는 긴 도치 차트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긴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설령 오늘 밤에 해외 시장이 급락하는 추가 급락이 없다면 일시적으로는 여기서 내일 당장 내려갈 것 같지는 않죠. 약간 추가 상승을 열어두는데 만약에 3세판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내려온다면 오늘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 3개의 양봉 자체가 다음 주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가지 구간을 약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는 하락폭을 분석하는 어떤 차트 기법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초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의 하락폭과 지금의 하락폭이 얼추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이 조금 깊죠. 물론 이건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 비율로 나타낸다면 아마 조금 더 많이 하락했을 수가 있지 않나 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때와 지금의 다른 거는 1900이라는 포인트고 2월 말 3월 초순은 1950이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즉 1900이라는 포인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PBR 1점 미만 저평가 영역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양봉을 믿어보고 싶지만 한번 다시 밀린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기관들이 아까 제가 500억 정도 사주면서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보니까 금액적으로 방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방어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2천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500억을 사서 장을 조금 그다음 버텨줬다는 거는 만약에 금액이 똑같았다면 오늘의 기술적 반대 연장선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은 잡아주는 정도 수준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코스닥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실제로 코스닥 개별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어떤 많은 루머에 좀 휩쓸리다 보니까 오전 11시 정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실제적으로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 본인의 지분을 해외에 블록딜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좀 나왔는데 거의 좀 호재를 작용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잡아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단 셀트리온 자체가 코스닥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의 주가 행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까스로 1900포인트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장은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제 해외 시장 하락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밤에 열리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오늘장 그나마 간신히 버텨는 거 좀 힘들기 때문에 어제 어떤 그 하락폭의 절반 정도라도 약간 진정시켜주는 해외 수준의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는 오늘의 반등의 힘을 조금 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 해외 시장 빠지면 안 됩니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